굿모닝입니다. 2025년 9월 2일 화요일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 경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하고 사유하고 뭔가를 끄집어내서 내재적인 자기 안에 어떤 인풋된 많은 것들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5만 가지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한 3, 4% 내지 이렇게 표출된다고 하는데요. 내재적으로 뇌 안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좌뇌, 우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두엽, 해마에 정립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 마켓 인덱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인데요. 9월과 10월에 종합주가가 많이 전통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자, 코스피부터 볼까요? 이런 연휴에서일까요? 코스피가 하락했죠. 코스피가 3,217로 자, 그래서 이제 3,142로 마이너스 43포인트나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85, 12%가량 빠졌고요. 반대로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는 또 상승했습니다. 또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니까 또 상승했죠. 1393 원달러 환율은 1393원입니다. 그래서 3.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원엔과 원유로 948원 100엔당이죠. 원유로는 1633원입니다. 자, 서해풍력 헤드라인 일면 한국경제 일면을 보겠습니다. 서해풍력 단지 제동군 군이라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풍력 단지 왜 군에서 안보 위협이라고 해서 국방부 해군 작전에 심대한 좋지 않은 악영향을 준다. 산자부에 전달했습니다. 군함 훈련 작전 구역과 충돌된다는 것이죠. 군함 훈련과 작전 구역과 충돌. 일부는 중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87곳 중에 14곳만 군이 동의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답니다. 읽어가면서 이제 좀 느낌이 오죠.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해상 풍력, 서해 풍력 단지가 그렇다면은 기술력이 중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기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공장 시찰하는 김정은 평양 출발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이공계 석박사가 미달 사태. 이공계 석박사 한국 연구 허리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공계가 어제 신문에 의하면은 40군데 세계 대학 순위가 그렇게 매겨진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이공계 석박사 과정 미충원을 보겠습니다. 미충원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대학과 공과대학 이공계가 무너진다 그런 뉴스가 계속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무너지는 지방 건설사 부실 위험이 무려 100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1000곳. 건설사 엄청 많네요. 공사비 치솟고 시장은 장기 침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그널이 자꾸 나오죠. 시그널 시그널입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침에 공사비 치솟고 시장 경기 침체,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83%나 몰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기사가 있겠죠. 헤드라인이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비용 급증한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권 기업들 연 1조 더 낸다. 탄소 배출권이죠. 이게 이제 기후 이상 변화의 주 원인이 이제 탄소죠. 탄소. 돈 주고 사는 배출권 5배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헤드라인을 보면 서해 풍력 단지 1번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이공계가 미달이다. 석박사가 3번에 이제 김정은 4번에 무너지는 지방 건설사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무려 1000곳이라고 봤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이 비용 급증 연 1조 더 낸다고 합니다. 자, 이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칸타빌레. 난 영원한 아마추어다. 참 겸손의 극치죠. 사실 그 지휘자 정명훈은 대단한 세계적인 라스칼라의 오랜 전통을 존중하면서 최상의 음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하는데 최고의 어떤 경제에 이르렀는데 인생은 칸타빌레. 난 영원한 아마추어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아시아 최초 이탈리아 라스칼라 이번에 정명훈 첫 인터뷰입니다. 벌써 70대군요. 70대. 감정을 흘러보내 여유 생겼다는 것이죠. 단원들 의견 받아주고 길 찾는 라스칼라의 할아버지가 되는 기분이다. 세상의 음악 만드는 데만 집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왜 나왔을까요? 인간, 음악가, 한국인이 내 정체성이다. 인간, 휴먼, 뮤지션, 그 다음에 코리안, 내 정체성. 난 내 재능보다 노력으로 버틴 사람이다. 누군가의 기억되기 바라진 않아.
그저 음악으로 세상을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합니다. 영화배우 최민수도 그랬죠. 어제 뭐 짤로 최민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또 최민수가 아니라 누구죠? 생각이 안 납니다. 최민수뿐만 아니라 올드보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올드보이의 주인공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해요. 이순신 나오고요. 그런 영화를 했던데 비슷한 말을 했죠. 난 누군가에게 기억되지 바라지는 않는다. 나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뭐 감사할 뿐이다. 단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것이죠.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자신은 무너지게 됐습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 자신의 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색깔이라고 봅니다. 저는 세상의 빛깔을 우주의 별만큼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찰을 주기 때문에 별난 흔적을 남기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걸 바라지도 않아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워낙 엄격하고 박한 사람이라 타인에게 좋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욕심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저 남은 생에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조금이나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오직 그것만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오른 사람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적 어떤 깨달음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BTS로 스트레이 키즈 빌보드 200이 1위 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이 키즈 뭐 기록은 다 깨지게 돼 있죠. 70년 차트 역사상 최초 기록입니다. 정규 앨범 카르마 스트레이 키즈의 카르마가 31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BTS 링킨 파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자, 뭐 화가 얘기입니다. 티어 없이 순수한 동심 캠퍼스를 채우다. 오세철 화가입니다. 80입니다. 아이 같은 미소를 짓고 있죠. 이게 이제 보통 나이름의 눈 밑에 그 어떤 이걸 해결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서해 폭력 안보 테마가 있었죠. 서해 폭력 안보 단지 안보 경고 등이 나옵니다. 군함이 오가는 작전지의 해상 폭력 단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기밀을 열어준 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음모론에 빠지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객관적인 평가, 자료, 데이터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죠. 서해 에너지 고속도로 부하 집중 지역이랍니다. 북서풍이죠. 북서풍 바람, 풍력 이렇게 해상 폭력 작전성 검토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군의 서해 해상폭력단지 군 작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신재생 조국함에 해군 패싱했다는 것이죠. 87개 단지 중 14곳만 국방부를 통과했고 산자부 허가 건수 늘리기 급급한 나머지 국방부 평가 없이 허가해줬다. 중국 국유 기업 일부 단지 시공해서 총괄했다고 합니다. 군 훈련 일정 동선까지 제공해서 해야 해저 케이블로 정보 유출 가능성, 수도권 송전, 서해안 에너지로 안보 위협에 지연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 해상 폭력 이거 이제 무지막지하게 큰 파단계비 같은 문제가 뭐죠? 중국의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재료뿐만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국산화시키는 방법이 있죠. 국산화가 답입니다. 제 작은 소견이라면 국산화시키면 되죠. 국산화시키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국산화시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제 철저하게 무슨 이런 것들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고 유출이 되는지 안 파악하면 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전이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칵 찍어놓고 사실 해상 폭력은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는 뭐 넓다란 그냥 널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각자가 이제 판단하시겠지만. 자, 그다음에 미 EU 정보 수집이 안 돼 중국 해저 케이블 퇴조시켰다고 합니다. 자, 대만은 자국 제품 60% 이상 강제했고 중국산 부품 택가리 난무한 한국이랍니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택가리가 뭡니까? 중국산인데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부품 택가리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컬러 강판에서 이제 강판에서 택가리가 많이 일어나죠. 호판, 선박의 호판, 택가리 또 택가리라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헤드라인만 보겠습니다. 국산 우대 해상폭력 입차. 자, 국산 우대였는데 국산 우대 해상폭력 입차 일반형 2개의 사업 탈락했다고 합니다. 안보 공급망 평가 지표가 쳤더니 공공주도용 4개 사업 모두 낙찰.
지구가 흔들립니다. 화면이 흔들리네요. 자, 한국경제 사면 보겠습니다. 인재절 계속 이런 시리즈죠. 인재절벽에 내몰린 이공계라고 합니다. 토종인재 줄줄이 탈 한국이랍니다. 과기원 포닥 5명 중 1명은 외국이랍니다. 포닥이라고 합니까? 포닥. 박사후 연구원이 포닥 4명 중 1명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공계 석박사 미달 사태 무너지는 연구 생태계라고 합니다. 베트남 날아간 서울대 교수진 이러다 중국에 이제 다 뺏길라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국내 학생들 의대에 가거나 취업하고 허리 역할할 석박사 목표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학생으로 빈자리를 메웠다고 하네요.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특히 미국 이러다 중국에 이제 다 뺏길라 중국 특별 비자로 해외 학생 유치했습니다. 한국은 일부 학과가 개설에 그쳤다고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뒤처졌죠. 자, 작은 테마를 볼까요? 석박사 부족 사태 허리가 무너진다. 몸값 높아지는 외국인 인재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서울대 이공계 석박사 미 충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해서 전체에서 충원이 들되고요. 4대 과기원 외국인 박사 후 연구원 비율을 보면은 이게 포닥이라고 합니까? 포닥. 왜 포닥이라고 했을까요? 포닥. 과기원 포닥. 해외 인재가 절실한데 한국어 모르면 프로젝트도 못해. 한국어 좀 어려워요. 한국어 좀 쉽지 않아요. 서울대 석박사 과정 베트남 유학생 인터뷰였습니다. 각종 대안서 PT에 영어 아닌 한국어. 이게 태클을 걸어놓은 거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은 영어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기업서 인턴할 땐 배타적 시선 불편하고 직장 선택지도 외국인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재들이 한국에서 잘 배양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달 28일 서울대 한 카페에서 만난 베트남이라고 하죠. 석박사 유학생 레터 트위린 왼쪽부터 저절로 나옵니다. 한국에서 연구 및 취업 준비를 하면 느낀 점을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오늘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세계 공대 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기억하는 스탠포드, MIT,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3위였죠. 어제 일인데도 기억이 안 나요. 자, 로봇파 시험하는 뮌헨 공대 연구진 하고 있습니다. 뮌헨 공대에서 독일 부활 특명을 내려졌습니다. 학부 다 없애고 AI 연구 기지로 형식을 다 없앤다 그죠? 이런 말은 이제 뭐 규제를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규제를 없애겠다. 유리벽 같은 거 뭐 어떤 없애겠다 이런 것이죠. 쉽게 AI 연구 기지로만 만들겠다. 실제적인 연구에 그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형식적인 거 다 까부시겠다 이런 거죠. 까부시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에서 쓰는 말 아닙니까? 자, 제조 강국 독일의 반격 AI 전환 총 때문에 뮌헨 공대라고 합니다. 뮌헨 공대가 독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모든 학생의 MS 챗법 제공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산학 협력으로 미 빅테크를 도전했습니다. MS 챗봇을 제공한다. 기존 학부를 7개의 스쿨로 재편하고 초당 수십경 번 계산 슈퍼컴을 갖춰 연구 행정 등 전 영역에 AI를 적용할 수 있는 챗봇을 제공하겠다. 산학 협력으로 미 빅테크에 도전하겠다. SAP, 지멘스 등 컴퍼스 대거 SAP가 이제 회사겠죠. 지멘스도 나오네요. 지멘스 들어본 회사입니다. 캠퍼스에 입주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을 서울대 입주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독일 4대 국책 연구 기관도 들어왔다. 국책 연구 기관까지 산업용 AI로 제조업 혁신을 노리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자, 대학의 AX 모범을 만든다. 확장 뭐 그거 같은데요. 이쯤 되면 알아야 될 텐데 말이죠. AI가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활을 걸었다. 자, 독일에서는 연간 3조 원은 굴리고 있습니다. 뮌헨 공대에서 3조 원 엄청난 재원이죠. 국고보조금이 7억, 자체 수입이 6억, 펀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독일의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부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확장 현실인가요? AX. 이게 AX가 어디 나옵니까? AX. 자, 그 다음에 대학 이쪽을 보겠습니다. 대학 이념의 기업가 정신, 뮌헨공대 스타트업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뮌헨공대 학내 창업지원센터 BMW 상속료가 설립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운용 자금만 4억 유로, 배출기업 190 넘는다. 이런 상속. 자, 대형 VC 벤처캐피탈 버금가는 운트로 네버티UM이라고 합니다. 벤처캐피탈 버금가는 포물선 공식으로 만든 13m 미끄럼틀이라고 합니다. 뮌헨 공대에 가르힌 킹 컴퓨터 수학 정보대가 있는 파라볼라 슬라이드 높이가 13m 실내 미끄럼틀로 포물선 수학 공식으로 만든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안전하겠죠? 재밌겠습니다.
독일의 AI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은 구조조정이란 말처럼 들립니다. 생성형이 아닌 산업용 AI에 올인하겠다. 실용적인 거죠. 실용성을 강조하겠다. 성자가 이게 맞죠. 자, 실용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 제조광국 인프라를 살려 현장 AI에 공격 투자라고.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GDP 10%를 GDP 총 10%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 정책이 정책입니다. 인력 공급 업체, 항공노조의 노랑 봉투 악용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면 대주주 기준 이제 야근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자, 모닝 노치인데 경제 유튜버 최강 삼총사라고 합니다. 예. 많이 알아야 되죠. 그다음에 국제 외교 안보를 보겠습니다. 전승절 감시 인력만 90만 명이라고 합니다. 테넌먼스 6km 떨어진 기업도 폐쇄 명령 9만 명. 내일 전승전 80주년 열병식 앞도 3만 베이징이라고 합니다. 리허설 참가 인원만 2만 2천 명. 촬영 가능한 고층 건물 문 닫고 광장 인근 지날 때 소식품 검사. 베이징 내 학교 3일까지 휴교령까지 내렸습니다. 열병식에서 준 신무기 쇼케이스 4등 무력화 용봉 17 한미일 사정법 미사일 공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각국의 이제 군비를 증액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뭐 관세라고 시작합니다. 관세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투자를 하든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좀 불확실성 속에서 아주 우리 블랙 먼데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확실 때문에 경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두려운데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가장 어려웠던 최악의 경우 1929년 경제공황입니다. 경제공황. 공황이죠. 이런 공황이죠. 에어포트가 아니라 공황이죠.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시발점이 그거였습니다. 시발점이 관세, 미중 관세하고 관세와 맞물려서 군비죠. 군비 증강. 이상하게 이게 관세하고 군비는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현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 전 세계 무기만으로도 지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군비를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세와 군비가 쌍두마차처럼 달리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승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정권 내에 그 미사일을 쏠 정도의 그런 어떤 과시를 하는 거죠. 네,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사람 정의로 나오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부터 모디 인도 총리 시진핑 푸틴 모디 삼각구도가 이렇게 구조됐습니다. 시진핑 상하이 협력기구 개발은행 만든다. 정상회의 반미 연대 구축하고 회원국에 100억 위안. 이게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적 군사가 동시에 경제와 군사력과 동시에 이게 이제 상승되기 경제를 좌우잡는 게 이제 관세, 자유무역을 해체하는 군사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뭐 정확하게 결론 내기가 힘듭니다. 자, 김정은 어제 저녁에서 평양타 열병식에 참석하겠다. 자, 이재명 정부 첫 군 인사 장 7명 전원 교체하겠다. 사성 장군. 아무래도 이제 바뀌겠죠. 가장 크기 때문에 군 통치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 지방 건설사가 침체에 늪에 빠졌다는다. 미수공 공포죠. 타워 크레인 멈추고 법정 관리가 속출하겠다. 천여고시라고 합니다. 생존 시험제에선 중견 건설사라고 합니다. 올해 437곳 폐허가 1년새 10%나 증가했고요. 법정 관리 9곳 중 6곳은 지방업체라고 합니다. 줄도선 현실화의 공사 오수동, 외지인도 서울 아파트 영끌 매입하고 주택, 수도권 쏠림도 침체에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죠. 인구가 줄어드니 어쩔 수 없습니다. 회생 여력 없이 부실 TF 부동산 파이낸스 정리하고 세 감면으로 지방 부동산 살려한다는 문제. 결국 이제 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줄어드는 지방 건설 계약액을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투표상에서 135조, 163조에서 2022년에서 2024년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프로블럼 해결점 뭡니까? 일자리와 인프라입니다. 미분양 처방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 균형 발전이 해답이다. 취득세 감면, 세제, 특례론 한계, 고용 투자 늘려 경기 뒷받침 시급하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면에서 이제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험한 일을 하기 싫다. 건설업 종사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올해 상반기 건설업 종사자가 대폭 감소해 200만 명대가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기피로 건설 현장 근로자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종사자가 15만 원 명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미수금이라든지 이런 공포스러운 문제가 없고 돈이 잘 번다 그러면 가겠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관세 충격 현실화 8월 대미 수출이 1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후 첫 두 자릿수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25% 등 품목 관세 여파, 부품, 사부품 14%, 철강 30% 급감했고 반도체, 호조 전체 수출의 증가, 미 품목 관세 포함된 대법원 판례가 남아서 미국 대법원 판례가 관세는 이제 위법하다. 우리로 따지면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위법하다고 나왔는데 무슨 관세 미국 무역법에 보면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무역법에 보면 행정명령 비슷하게 15%로 대법원에서도 위법하고 판결이 나더라도 행정명령 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명령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계속 늘려갈 수 있다 보시죠. 91, 91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이 디테일 내용보다도 의미 파악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에서 무역법이 대법원에서 관세가 문제가 있다. 라고 결정이 내리더라도 트럼프는 계속해서 행정명령이라는 관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연장해서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역법의 15% 관세가 15%까지는 상향할 수 있다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제 15%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은 잘한 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내피셜이니까 각자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228일에서 대폭 단축했다. 업무상 질병 정부 추정 원칙 적용 범위 확대했습니다. 특별진짜 역학조사 등 대폭 생략. 고령자 신청 모럴 해저드 우리가 있습니다. 고령자 신청이 늘어나고 모럴 도덕적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이제 표현한 것이죠. 자, 중대재해 발생한 공공기관장 해임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강력한 조치네. 철거통과 공공기관장. 자, 구윤철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열어서 경영 안전 강화 처벌 근거 마련하죠. 공기업 중장기 재무 계획도 논의했고 35억 부처 128조 늘 뜻이라고 합니다. 고용 지우는 고용노동부, 고용 지우는 노동부, 고용지용. 자, 15년 만에 고용노동부가 노동부로 바뀌었습니다. 부처 노동부. 어찌 보면 이제 근로자 이렇게 따지는데 노동부가 어떤 노동이라는 근로와 노동.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을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의 신성한 노동이란과 근로 이제 노동의 약간 어떤 건설 노동자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란 말이 썼는데 어찌 보면 노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쁜 표현은 아니죠. 탄소 배출권 부담 또는 발전사람 전기료 인상 부칙을 것이란다. 사람 안 보이는 여기 이제 사원의 공장이라고 합니다. 차 조립 공장, 전 공장 노부시죠. 이거 참 이렇게 만들어는 되는데 베이징 EV 팩토리를 가보니 핵심 6개 핵심 공장 모두 로봇이 담당하는 사람은 잘 작동하는지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전기차가 1000대가 생산이 가능합니다. 진출 4년 만에 중국 1위. 하루에 1000대 전기차, 하루에 1000대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시만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는 느낌이 듭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오미 전기차 제조 공장 EV 팩토리에서 산업용 로봇이 자체 내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최종 조립 후 테스트 주행을 마친 샤오미 전기차 SU7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이 지금 점검만 하고 있는데 점검 자체가 뭔가 점검도 이제 로봇이 한다고 그러면 인간 할 게 없습니다.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생각하고 이제 이것까지도 인간이 더 줄이려는 CEO 입장에서는 관리자도 필요 없다.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자. 자체적으로 불량률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너무 나갔습니까? AI 가전평가 굳히기 삼성 구독 서비스 강화하고 해외로 뻗는 요거는 이제 충성 고객을 굳히게 만드는 거죠. 해외로 뻗는 넥센타이어 유럽 중남미 중동 세 법안을 현지화 기반을 만들겠다. SK 하이닉스 1인당 1억 원 성과급 준다. 영업이 10% 지급 노사. 1인당 내수를 버텼다. 완성차 74 8월 1점 증가했다. 이건 모르지만 1억 원까지 주겠습니다. 비전테크입니다. 일회용 소프트웨어 시대 필요한 M 만들어 쓰고 폐기하겠다. 일회용 소프트웨어 시대. AI가 바꾸는 SW 산업 생성형 AI 이용해 업무별 절감 시간 최소 1억 단위 매출 달성 AI 코딩 기업들. 코딩이죠. 코딩. 수개에 걸리던 코딩이 7분 만에 커버 AI, 리버블 등 마이브 코딩 앱 명령어만으로 손쉽게 소프트웨어 제작한다고 합니다. 수개월 걸리던 건 7분 만에 가능하답니다.
자, SW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부담 사라지나 대형 앱 저물고 맞춤형 시대에 눈앞에 있습니다. 기업형 SW 구독대 내부 개발 AI 코딩 업체 몸값도 천정부시라고 합니다. 수개월 걸리던 코딩 7분 만에 SK 보주 유지 보수 부담 사라지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말 갑자기 무슨 통찰이 나왔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5만 가지 생각 중에 밖으로 표출되는 현실화되는 건 거의 한 15%도 안 된다고 합니다. 15%도 안 되죠. 3%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흔히 5만 가지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표출되는 건 정확하게 아주 미미하다고 합니다. 미미하게 이제 제가 수치는 모르겠는데 많이 인풋을 해야 되겠죠. 뇌에게. 그래서 좋은 잔해, 운해 나눠졌다고 하지만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같이 협력하고 해서 엄청난 많은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인풋 많이 집어야 됩니다. 인풋이 집어야지 결국은 아웃풋이 나오겠죠. 서버 해킹 등 침해 사고 3년 새 2배가 급증했답니다. 게임 쇼퍼 기우는 넥슨 콘텐츠 플랫폼 기업 꿈꾼다. 콘텐츠 기업까지 넥슨이 이제 꿈꾼다는 거죠. 신규 커뮤니티 넥슨 피크 공개 유튜브 등 외부 프로그램을 뺏긴 유저 창작물 AP 주도권 확보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오토에버 건설기기 보안까지 확정. 오토에버 HDD 현대 인프라 코어 건설기기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 사업 수주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BGM 반도체 슈퍼 울 미코 AI 시대 대비 에너지 산업 미코의 실적을 보세요. 미코 하태영 미코 부회장이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사업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반전을 꿈꾼 K 중소기업인 하태영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세라믹으로 이익률 20%, 현대중공업 파워 시스템 프렌텍 인수, 전력 보유 환자가 AI 시대 승부, 수소 기술로 올 매출 1조. 하이닉스 출신 진성규 회장 반도체 기술 국산의 창업 미코 회사는 어떤 것인가? 미코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투자자들이 아주 꼼꼼하게 투자 회사를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이제 많이 보는 그래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석영 AT 새로 나온 소재로 코어 덱스 독점 결과 나왔습니다. 회사 소개가 좀 하고요. 네. 피부과에서 쓰던 비마약성 크림 제형 진통제 내어놓을 것이라고 합니다. ADC 한번 물어볼까요? 항체 약물 접합체가 ADC라고 합니다. 요즘 전부 영어 두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니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한개 넘은 혁신 항암제로 시장 선도하겠다 하는 것이죠. 오름 테라퓨텍 회사 소개하는 거죠. 네. 바디티 맥드 코로나 특수노모 매출 신기록 전망했습니다. ABL 바이오 파킨슨병 신약 안전성 확인했다고 합니다. BGM 마켓 이어지기서 몸집 커진 뷰티 페스타. 자, 그 뒤에 CJ 무신사 몸값 경쟁 CJ 무신사. 플랫폼별 뷰티 페스타를 보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액을 보겠고요. 자, 대표적으로 CJ가 올리브영이죠. 올리브영, 무신사, 그다음에 컬리가 좀 요즘 힘들다고 합니다. 스마켓 이렇게 나왔습니다. CJ가 올리브영 대박이죠. 이게 참 CJ가 올리브 행성 페스타, 무신사 뷰티 페스타, 컬리 뷰티 페스타, 페스타가 또 자꾸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버티컬 플랫폼 경쟁 치열하다고 합니다. 자, 노들섬을 통째로 빌린 대금요 뷰티 축제 CJ 올리브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만나는 럭셔리 뷰티 컬리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역대 최대 규모 뷰티 페스타 개최한다는 등 이렇게 나옵니다. 성수동 일대 점령한 무신사 40여 개 브랜드 체험 공간 마련. 올리브영 노들섬 통째로 빌려서 한국 뷰티 브랜드 총집교. 여기 이제 외국인 K 뷰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하는 의미로 통째로 빌립니다. 무신사 성장 앞두고 10조를 주장했습니다. 올리브영 CJ 그룹 네파워 하고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올리브영이 참 매장에 다른 뭐 있었지 않습니까? 다 죽고 올리브영만 사는 것 같아요. 독점화된 것 같아요. 자, 작은 자존심 걸린 뷰티 페스타, 뷰티 페스타라고 합니다. 페스타. 그 다음에 작은 점 보겠습니다. 몸값 정책 열세는 뷰티 산업. 자, 오리온의 꼬불집 불란서에서 난리났다. 카르프 전 매장 입점. 오리온의 과자군요. 꼬불집 과자가 프랑스에서 입점했다. 비싼 명품 대신 전문 브랜드 명품 다음에 전문 브랜드 찾는 소유자라고 합니다. 루이비통 패션과 가죽 제품 상반기 실적을 보면 루이비통 굿즈의 잇단 가격 인상에 경기 침체로 상반기 매출이 후진했습니다. 참 이게 명품. 자, 가죽 브랜드 명품 말이죠. 명품. 사람이 명품이어야 되지만 원래는 이제 사람이 명품이 되고 나서 그게 이제 장식용이 가방이라든지 신체에 걸치는 것들 명품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명품이 아니고 뭐 신발, 우복, 그다음에 핸드백, 가죽 브랜드 명품이 돼서 참 그렇습니다.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모습, 내와 외적인 모습이 이제 균등해야 되는데 외부는 명품만 올라가고 내부는 이제
정신적으로 빈약해져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명품으로 이제 내부를 감싼다 한들 사람의 명품이 되겠습니까? 물론 뭐 내 외부가 동등하게 맞춰지면 금상첨화하겠지만 그게 많지 않을 겁니다. 또한 내부가 꽉 찬 사람은 굳이 명품을 사서 자기의 장식을 꾸미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허름하게 편한 복장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 책에서 접해 보더라도 부자들은 절대 자기 명품을 걸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나 돈 많이 벌었어. 그리고 그것을 또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자, 가족 브랜드 폴랜드 데멜리아, 폴랜드 데멜리아 장인 제작 상품 고객 몰린 자라도 고급화 제품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하향된 거죠. 에버랜드까지 파고드는 캐드는 이게 이제 K-팝 데몬 헌티스의 약자가 캐드는데 그렇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죠. K-팝 데몬 헌터스가 캐드는이라고 합니다. 자, 1분 대한항공 기내 면세 1분만 사도 10만 원 바우처를 주겠다. 대한항공 타라 이런 말이죠. 삼성생명 회계 논란 국제기준 맞춰 정상화. 이찬진 삼성전자 회계기준 보험사 간다면서 삼성경영에 이례적인 발언 쏟아냈다. 시민단체 지지에게 힘실었다는 불완전 영업 경영진 책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찬진 금융감독원이 원장이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 회계 기준이 뭐죠? IFRS죠. 국제 회계 기준. 주석을 아주 주석에 이제 주석을 달아서 명확히 하는 게 이제 플러스 주석을 강화했습니다. 무슨 뭐 공산주의 주석이 아니라 설명을 잘해다. 어떤 회사를 잘해놓자. 이제 부연 설명을 잘하라는 게 주석이죠. 그게 이제 국제 회계 기준 IFRS입니다. 맞춰 정상화할 것이라고. 계열사 주식은 IFRS가 아니라 예외적인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 잘못됐다고 합니다. 주석을 달아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따로 국제 회계 기준이 아니라 열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특히 잘못된 보험 상품 설계는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며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체중한 상품 개발 관련 내부 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한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겠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 정제나 불건정 영업에 대해서 가용할 수 있는 감독과 검사 지원을 동원해 행위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책하겠다는 것이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거겠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완전 사실 보험사가 그렇습니다. 불완전 영업 이제 금융공학자가 상품을 만들 때 보험 상품을 만들 때 유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이 떨어진다 하면 좀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 상품이 이제 또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잘 팔리다 보면 그 상품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달러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이제 상품을 빨리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품이 판매 중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거 많이 팔리면 좋은데 팔리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이제 어차피 보험이란 것은 무슨 계획과 같은 과거 재료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것은 이제 계속 통계 원칙에 의해서 보험료가 많이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지출하게 되면 손해가 되고 어느 정도 대소의 법칙에 따르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에 열애가 되는 게 계열사 주식인데 이것도 철저하게 따르라.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삼성생명을 콕 집어서 회계 논란을 지목한 것은 삼성생명이 그래도 강력하게 크기 때문에 원래 그 원칙상 대장 왕초만 잡아서 족쳐라 이러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폭탄 돌리기가 된 42조 코로나 대출이라고 합니다. 5년째 만기 연장. 와우. 뉴스플러스는 당국 은행권의 만기 연장 주문 은행별 방안 제출은 차주와 협의하고 대출 잔액 90조 중 절반 상환 좀비 기업 시간만 벌어진 적이 있다. 높은 예대 마진 납득한데 금융권 답하라. 이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권대영 완전히 뭐 허가된 거 아닙니까? 가상금리 체계 점검당국 생산금 예대만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차이가 간극이 악어의 입처럼 악어의 입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악어 여기 뼈쪽 악어의 입이 이렇게 그러면 이게 예대 마진입니다. 예대 마진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가 예금 금리 차가 이제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혀가 있을까요? 이게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래서 예대금리라고 합니다. 대예금리보다 예대금리가 맞죠. 그래서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아주 조금 주면서 대출금리는 커서 정말 좀 심각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저기 관세 뭐 이렇게 어릴 때 금리차가 너무 키워서 엄청난 은행권이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대금리 차 때문에 앉아서 그냥 돈 버는 거죠. 자기들끼리 성과금 주고 이런 거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권대영 금융부위원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이 연금이 5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투자로 8.4조 돌렸다고 합니다. 자, 반도체주 겹 악재의 겹이랑 두 가지 악재가 뭘까요? 겹 악재 그리고 조선주는 미소가라고 했는데
잘못 읽었으면 마스가입니다. 오셨다는 것이죠. 마스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가 마스가죠. 시황 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코스피 쿠션들 매도 3,140원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반하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내리막입니다. 미 규제 강화 중국 AI치 개발 영향이 있답니다. HJ 중공업 15%, 삼양 엠텍 6%, HJ 중공업 삼양한테 상승했네요. 네, 뭐 중소조종사 기자재, HJ 중공업 삼양 엠텍, 주라락한 반도체 소부장 나왔고 상승했던 조선 기재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재가 뭘까요? 겹악재. 자, 5% 가까이 밀린 AI 대장주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은 소재 무기 또 없습니까? 2차 전지 종목 일제히 하락했다. 겹악재가 뭡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동반 하락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내리되고 자, 미 규제 강화가 기업인데 줄줄이 하락한 거고 역으로 이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만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별표를 해보겠습니다. 뭐 자꾸 바뀌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실적 개선 조사들은 메인 THN, STN 쭉쭉쭉쭉 아주 그냥 쭉쭉 사들인 다 바이했다는 거죠. 바이. 개미 레버리지 팔고 파킹 미 ETF 갈아탔다. 레버리지를 팔고 파킹주로 갈아탔다는 거죠. 팔고 셀이 맞죠? 바이 됐다 이런 말이죠. 자, 지난 1월간 사고판 ETF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간단한 볼까요? 하나증권 저평가된 농심 매력적이다. 목표가 높아서 포스트 홀딩스 과잉 공급으로 제주공은 먹구름이다. 상표 어떤 이하 상표 정말 이거 상표하면 당연히 이화전기 이틀은 폭락했다는. 야, 이 주식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이화전기가 대북 대표주였죠. 대북 관련주 대표주라기보다도. 젊을수록 해외 주식, 연금 투자는 세대차가 있다. 수출 외국인 동향 활용 진화하는 ETF. 자, 통계청 8월 미 소비자 물가 미는 제조업 지수 발표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주요 국채 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갔는데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좀 나왔고요. 한국 3년물, 10년물, 미국 2년물, 미국 10년물. 사실 10년물이 중요하죠. 10년물이 지금 얼마니까 4.25%입니다. 4. 일본 10년물 하고 영국 10년물, 독일 10년물, 프랑스 10년물. 요것만 이제 한국은 이제 10년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의 지표가 되는 게 10년물입니다. 가장 높은 게 미국이죠. 미국 2년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의 10년물 1.6% 일본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하고 중국하고 어디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하겠죠. 자국은 1.6%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4.25% 거의 뭐 4.5%까지 간 적도 있어요. 영국도 4.8%, 독일은 2.7%네, 프랑스는 3.5%인데 왜 자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돈 많이 되는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하겠죠. 미국 싫다 그렇다. 자, WTA 금이 이론수다. 현물, 대두, 옥수수, 아연, 니켈, 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봐봤습니다. 자, 여기 집코리아는 제목으로 잠시 음마 잠실지구 올림픽 3대 랜드마크 전 속도는 알고 보니 무단증축 불법 중증 매수자 구제될까? 불법이었어. 알고 보니 준공 29쪽 새 아파트 문 닫는 파출소 부지 조각 투자 개발한다. 파출소 워낙 그래도 추가 공급 여의치 않다. 서울시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선 K의료기구 허브 강원 유럽 중동 길 열었다는 거죠. 수도권 쓰레기 제2매립장 태양광 시설로 D365 여수 박람회 토종 블루베리 성금 이렇게 대법원 증원 내란 방기된 대법원 여당의 대법원 증원 내란 재판들 방기된 대법원이라고 합니다. 선대 공개 반대했군요. 자기 밥그릇이죠. 민주당이 5대 사법개혁 의제를 들고 왔습니다. 전국에 돌아왔지만 응급실 진료는 하사월이다. 동해안이 다 가뭄인데 강릉만 난리난 거다. 이거 뭘까요? 자, 나는 하나님의 트레이더다. 투자 안전, 신도들 가스라이팅 50억 가르쳤다. 이런 사기꾼 같은. 그러니까 종교와 집단 극화가 되면 전직 목사 아내로 속인 40대예요. 하나님 일꾼 투자의 안전, 가정폭력 피해 이혼, 신도 표적, 신앙심 위력의 장기적 사기 행각을 했다. 아이고야. 자, 특검 나토 목걸이의 인사천사 저희 건설을 최신을 잃지 않고 이거 보겠습니다. 컬처 아트입니다. 와, 여기는 리턴 어스 이게 뭐야? 얽히고 설킨 실 인간은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참. 자, 길 한번 찔러내야 독서에게 북 마라톤 뛰어볼까? 자, 스포츠입니다. 골프 스포츠. 아깝다 소니 홈데이전 역전패를 했습니다. 자, 학교는 치유의 터전돼야 된다. 학폭근절 힘부터야. 이상하지?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교보생명에 이게 이제 가끔 교보 빌딩에 교보 서적 빌딩에 바뀌었군요. 한동안 계속 경기 이게 자주 바뀌는데 지금 여름은 동사다 그거 같은데요. 그게 바뀌었나 봅니다. 나도 지금 근데 이렇게 어떻게 찍었을까요?
축소 경제시대 생존자. 자, 입동동입니다. 한국판 잃어버린 30년 호나. 이게 좀 30년 호나.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일본을 빗대서 하는 거죠. 일본의 제조업 공동화 무소음, 법인 세탁 기업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어디 볼까요? 미국에서 대일 정책을 이끌었던 리차드 이마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 명예교수가 각각 4월 9일 퇴실한 뒤 일본 외국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두 고인이 공동 집필해 2000년 처음 발표한 아미티지 나이 보고서는 21세기 미일 동맹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작년까지 총 6차례 나온 보고서는 양국 동맹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자 미일 동맹은 지탱은 고목이었다고 한다. 괜히 읽었네요. 네. 어쨌든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좋은 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 그러면 독도 지나치지 않으면 약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지나치지 않는다. 약과 독.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다음에는 독도 지나치지 않으면 약이 된다는 말이죠. 예. 경영 불확실성을 기른 상법 개정 K기업 매력 훼손한 노란봉투법 과연 이럴까요? 네. 현실과 괴리는 이런 제도 만약 국회 적용 버티겠나? 개혁은 명분만으로 정당해서 현실적 단계적 접근 이런 뭐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맞군 지금은 틀리다. 국간지교 외면한 재정 준치 슈퍼 예산 돌파 예산 당국 재정 건전성 우선 이걸 보고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내피셜이지만 우리가 지금 728조 내년 예산안이 내년 예산이 728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728조면은 GDP 대비 정확하게 51.6%가 이제 빚인데요. 예산안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아는 일본은 250% 대략적으로 GDP 대비 250%, 미국은 150%, 뭐 이게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51.6%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게 급속한 면도 있지만 51.6%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말이 많아요. 한국이 뭐 국가 등급을 경제 등급을 강등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강등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런 우려에 섞이게 비싸 안 지는 것도 좋지만은 아마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얘기했고요. 이제 한일 관계 입동동 2탄입니다. 한미 회담 얻은 거 우리의 설자리 분명한 게 성과 국준비 실효 외교를 지켜 정말 실실 외교겠죠. 실실 외교 이게 태동이 어디입니까? 태동 실실 외교 태동 국정청문회 나와서 실실 쪼개고 계십니까? 저 실실 쪼개지 않았습니다. 웃었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실실 외교 실용을 실천하는 이렇게 웃자고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천자클럽입니다. 갤럭시폰 1번 공략 삼성전자는 2020년 일본에서 다시 기업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10번째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일본에서도 K스마트, K자동차 불기 시작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의 9월 2일 9월 2일이 화요일입니다. 첫 번째, 지역 경제 회복 없이 성장률 반등이 어렵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대 증원 의료개혁 윤 정부 실패자기로 외면. 제가 어제 저 개인적인 통찰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윤 정부의 실패자라고 외면하면 안 된다. 사실 국민 대다수가 의대를 증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정부가 무리하게 2,000명이라는 허들을 줘서 여러 가지 했지만은 요거 이제 공대가 어제 그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했는데 이렇게 이제 나와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 정부 실패작으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해야 되겠죠. 전부 모든 학생들이 기초 과학을 외면한 채 의대만 1등에서 3,000등까지가 수능 전부 의대만 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면에서 의사들이 많아지고 AI 시술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사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대에 들어가고 다른 공대 쪽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그래서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캐즘 현상, 캐즘 시대에 달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상은 기초과학 우리 공대가 서울대 공대가 카이스트나 거의 뭐 30권 40위권인데 이상은 공대를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의대보다도 공대를 가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가장 이제 신분 상승이 될 수 있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현실은 되지 않고 의사 쪽으로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 틀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말이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은 사법시험 제도가 그전에는 사법시험 300명으로 한정했죠. 근데 지금은 사법시험을 보겠습니다. 폐지되고 이제 로스쿨로 바뀌지 않습니까? 로스쿨. 그런 인원이 많이 늘리다 보니까 지금도 월 300만 원도 안 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그렇다고 질이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법의 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부사 인원이 늘어나고 그렇다고 뭐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 내란 특별재판부 인포 이런이 트럼프 혁명을 운운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이제 자꾸 여론을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드를 키우고 정신적 시드를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사유하고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더 커갈 수 있는 시큰 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와 다른 하나라도 앞서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See you tomorrow. 안녕.